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 회장이신 조미애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가을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요? 네, 정말 많이 쌀쌀해지고 네. 정말 단풍이 이제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단풍을 보니까 마음이 즐겁기도 하지만 예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계절이 가는구나. 또 한 해가 곧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시인님의 그런 감상들이 또 모이면 시가 되고 문학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 온몸으로 느끼면서 오늘도 또 뜨겁게 맞습니다. 문학의 길을 네, 가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작품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김용주 시인의 네. 태양의 전설이라는 시집이에요. 네. 참 표지가 예쁘게 나왔어요. 예. 아주 바다와 이 파도 물결 치는 거, 갈매기, 멀리 네. 보이는 태양. 네. 그래서 이 태양의 전설 네 번째 시집입니다. 네. 네. 이 물감의 질감이 뭐 이렇게 표지 위로 훅 이렇게 튀쳐나올 것 같은. 네네. 네, 그렇게 표지도 범상치가 않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청어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우리가 언젠가 2월에 네. 그 문영 시인의 시집을 소개한 일이 있어요. 네, 언젠가 푸르던 혹성의 비망록. 네네. 많이 기억합니다.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시집을 출간했던 같은 출판사에서 낸 책이더라고요. 네.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청어 어쩐지 익숙한 출판사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이런 기회에 출판사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네. 출판에 서로 좋은 그 또 교감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종이책이 많이 어려움을 네.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네. 어찌 생각하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북이 발달하고 이런 걸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종이책을 발간하는 이런 작은 출판사들, 네. 이런 출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네. 그 이북과 종이책에 이제 한번 저희가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저 이제 남편도 이북을 몇 번 이렇게 이용하다가 결론은 역시 종이책이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저께도 SNS에서 그 네. 전 교육감님께서 이 연필을 깎아서 책 옆에 중요한 부분을 초록한다는 그런 글을 올리셨거든요. 네네. 그 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책을 보면서 네. 밑줄을 그어가면서 네네네, 메모를 맞습니다. 해가면서 네. 아우 그 느낌은 정말 잊을 수가 어느 것에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게 그 인지의 효과에도 네. 이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네. 그런 그 시각적이고 네. 손으로 쓰면서 느끼는 감각들이 다변화되니까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참 좋은 네, 그래서 말씀이십니다. 저는 종이책을 선호합니다. 네네. 눈이 좀 나빠서 그게 안타깝긴 합니다. 네. 네, 청하에서 좋은 또 시집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작가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김용주 시인은 2009년에 자유문학에서 이제 시로 등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2018년에 표현에서 수필로도 등단을 네, 하셨습니다. 또 인연이 있으시군요. 네. 그 신화문예 대학도 공부하시고 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공부하시고 네. 그래서 좋은 글을 쓰시기 위해서 아, 무척 노력하셨구나.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장수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또 네네. 지역분을 만날 때마다 더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열린시 회원이시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시집은 이번에 네 번째예요. 네. 그래서 2014년에 사과가 그립다. 그리고 사랑의 빛.
네. 여명의 종소리, 예. 그리고 이번에 태양의 전설. 그리고 네 번째.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네. 주기가 3년인 것이 좀 3년마다 특징적이네요. 꾸준히 네, 네. 책을 예전에 그 문단의 어르신들이 네. 3년에 한 번씩은 책을 엮어야 한다. 내가 쓴 글을 아. 엮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곤 그렇군요. 하셨는데 네. 갑자기 그 김영주 시인이 네. 책을 내신 이 열성을 네. 들여다보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등단 후에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교육의 그 기회를 찾아다니시고 연마하시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문장을 쓰고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적을 두고 네. 이렇게 그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네. 도움이 돼요. 도반이 있으면은 네, 확실히 맞습니다. 좋죠. 네, 네, 네. 네. 자, 작가의 말 좀 들어보죠. 이 태양의 전설에서 이제 이 김용주 시인은 한 편의 그 서시를 썼어요. 네. 푸르른 하늘을 보면 무언가 감격스럽고 반짝이는 별빛을 보면 괜히 서러움에 눈물 겹고 산과 들, 강과 바다를 보면 한량없이 즐거워지기도 한다. 네. 라고 하면서 이 태양의 전설 시집을 이번에 낸 그 이야기를 시로 썼는데 네. 이 태양의 전설을 보면 이게 연작시더라고요. 네. 1번에서 6번까지 이렇게 연작시를 쓰셨는데 네. 이제 태양의 운행, 그러니까 우주에서 태양계에서의 네. 그 태양의 운행과 관련된 이야기, 네. 그리고 과거에 이집트나 이쪽에서 태양신 모셨잖아요. 네. 그래서 태양의 어떤 신화적인, 태양과 관련된 신화적인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시에 담고자 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태양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의 생활, 우리들의 생활, 이러한 것들을 내면화하고자 그렇게 노력하신 걸로 보였습니다. 네. 네네. 네. 상당히 장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태양의 전설은 36쪽에서 51쪽까지 1편에서 6편까지 수록이 되어 네,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좀 구성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태양의 전설, 우리 이 모두 이제 제 1부는 거울을 닦으며, 그리고 이제 2부에서 태양의 전설을 했고요. 그리고 3부 사랑하기 위하여, 4부는 아침의 선물, 그리고 5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우리가 최근에 네네. 혹독한 시련을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의 작품까지 이렇게 해서 5개의 부로 그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작품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소개를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맨 먼저 네네.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요. 네. 16쪽에 있는 네. 거울을 닦으며라고 하는 시예요. 예. 네. 예. 우리 감상해 오늘 아침에도 보시죠. 거울 보셨죠? 네, 맞아요. 매일 보죠. 그 거울을 닦으며 네. 네,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거울을 닦으며 김용주. 누구라도 거울 앞에 서면 그 해맑은 빛의 세계에 비치는 자신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 수정처럼 깨끗한 거울이기를, 더 밝고 눈부시기를 바라며 마음을 적셔 내면의 속을 닦아본다. 때로는 거울이 좀 흐리고 내 모습이 잘 비치지 않았으면 하고 고개를 돌릴 때가 있다. 먹물보다도 진하던 머릿숱이 어느새 흰 머리칼 띠를 두르고 오랜 인생길에 지친 듯한 안광마저 빛이 흐려진 눈동자며 늘어진 양옆개의 모습이 형체만 비칠 정도로 거울이
흐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오늘은 거울을 닦자. 그대의 작은 뒷등처럼 어딘가에 아직도 비춰보지 못한 그대의 모습이 남아있는지. 언제나 거울은 나를 기다릴 것이다. 거울 앞에 다시 선 나를 비춰볼 수 없을 때 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네. 그렇죠. 상당히 예, 심오한 말씀을 네. 못 하시는군요. 네. 그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우, 나 요즘 거울 보고 싶지 않아. 이런 네. 얘기 하실 네. 때 이제 막연하게 느꼈던 그런 느낌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느낌 있죠. 또 어느 분은 그래요. 아우, 요즘은 사진 찍기 싫어. 네. 많이들 그런 얘기들 하시죠. 네. 예전과 다르게. 네. 그런데 거울을 닦으며 이 시를 보면 그러한 어떤 마음의 변화, 세월의 흐름, 이러한 것들을 담담한 어조로 닦으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3년에서 그래도 오늘은 거울을 닦자. 닦자. 그렇죠. 네, 이 네. 문장 너무 이- 좋아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울림이 있죠. 네. 네,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거울을 닦음 읽으면서 네. 조미애 시인님의 그 시도 생각이 났어요. 아, 예. 네, 네. 전문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는 깜짝 자신을 놀라는. 발견하는 네, 네. 그런 시도 참 그때 감명 깊게 읽어서 아, 네, 이 네. 거울을 닦으며와 또 비교하면서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시였습니다. 네. 네. 김용주 시인님께서 네. 그래도 오늘은 거울을 닦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네. 참 용기가 나고 힘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작품도 예, 소개해 네, 주시죠. 53쪽을 보면 네. 마치 태양의 전설, 김용주 시인의 이 시집이 태양의 전설이잖아요. 네. 근데 태양의 전설에 대한 응답인 것 같은 작품이 있었어요. 네. 벌레, 들꽃, 새들에게 아. 라는 네. 그런 작품인데요. 네. 제가 1년과 3년을 그리고 우리 김PD님께서 2년을 좀 낭독해 주시면 그럴까요?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목과 1년을 읽겠습니다. 벌레, 들꽃, 새들에게 김용주. 누가 응답해 주리 저 거친 들녘에 널리 이름 모를 꽃들은 왜 피었다 지는지. 풀숲 속을 기어 다니는 작은 벌레며 창공을 나는 새들은 왜 속삭이는지. 누가 말해주리 나 어릴 적 그 허허로운 벌판을 단장해주던 푸른 잔디며 풀꽃들은 어디로 갔는지. 바위 틈을 돌아 긴 논뚝길을 따라 흐르던 시냇물은 그 어디쯤 지금도 흐르고 있는지. 누가 들려주리오 안개 속을 헤엄치며 무리지어 날던 새떼들의 정겨운 노래를. 저녁 길가에 내리는 별빛들의 반짝이는 눈맞춤을 언제 다시 보리오. 네. 벌레 들꽃 새들에게 네네. 예, 요즘에 이제 자연 환경, 이 자연 재해, 이런 생태적인 문제에도 접근을 해서 그거를 시적으로 풀어내신 것 같은 네, 네, 네. 그런 생각도 예, 들고요. 울림이 있습니다.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네. 잔잔하게 음, 울림이 있는 네. 그 작품들 한 편 한 편이 예. 상당히 우리 김용주 시인이 많은 것을 네. 사색하는 시간이
많았구나 하는 걸 네. 느끼게 돼요.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음. 작품 속에 담고자 그러면서도 거칠지 않게 네. 부드럽게 담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래도 오늘은 거울을 닦자에서 네. 이분의 네, 네. 심성이 뭐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한 편 더 소개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우리 네. 그 김용주 시인의 작품에서 우리 김 PD님께서 네. 희망을 네. 바라다 보신다고 하니 네. 86쪽에 보면 네. 아침의 선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 네. 네네. 네. 앞에 두 연을 우리 김 PD님께서 네.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3년과 4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죠. 아침의 선물 김영주. 매일 창문을 열어젖히며 나를 깨우는 아침의 품에 눈부신 햇살은 아무리 안겨도 고귀한 선물이다. 불치병인 양 찾아오는 고통의 심경이 나를 휘감는 밤일지라도 내일이면 찾아올 그대의 선물을 생각하라. 그대를 신이 버렸다고 원망스러울 때 그대가 믿고 싶지 않은 신이 잊고 있던 그 누군가가 그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을 선물을 생각하라. 그대가 모르는 이 시간에도 그대에게 찾아올 선물이 있다. 지금 그대에게 아무리 긴 시간이 필요하고 멀지라도 언젠가 기적처럼 안겨올 선물을 생각하라. 반짝이는 별이 소소하고 희미하게 비칠지라도 햇덩이처럼 달덩이만 하니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생각하라. 활짝 열리는 아침의 나날이 그대를 위해 찾아오는 기적이고 선물임을 항상 감사하라. 아침의 선물. 정말 선물 같은 시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별 이야기가 이 시에도 나와요. 네. 우리 하늘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지 그들의 크기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서 태양이 엄청 큰 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어때요? 가끔은 손톱만하게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는 태양만큼 큰 별이 적어도 2, 3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우주에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얼마나 작고 소소한 것인지 네. 그럼에도 굉장히 그 하나하나의 사물에 의미를 주고 네. 오늘을 선물같이 내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면서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네. 또 한편의 시를 읽으면서 하게 네. 됩니다. 네, 우리가 그런 감상을 받을 때 네, 네. 시가 주는 위안이고 위무이고 그런 마음의 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인님께서는 그 가슴은 따뜻하고 또 시각은 매우 열려 있는 네, 그런 네. 그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심상의 세계를 사유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서 더 이렇게 좀 저도 영역이 확장되는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김용주 시인의 태양의 전설 감상해 봤는데요.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뒷면을 보니까 그 태양의 전설 중에서 한 편이 그 일부가 올라와 있어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읽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양, 참으로 찬연하고 아름답다오.
해를 왜 태양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아시는가? 커다란 빛덩어리 혹은 이글거리는 불덩어리임이 태양이라고 부르는가? 해, 선이라는 숱한 이야기는 정말 태양의 가장 사랑스러운 영혼의 얼굴인가? 저 찬란한 광채와 뜨거운 열기와 하루 한 번씩 동쪽에서 떠올랐다가 서쪽으로 기우는 해는 우주의 법칙에 부합하는 실체인가? 이 앞부분을 마치 뭔가 질문을 던지듯이 우리 네. 뒷면에 네. 이렇게 수록을 했네요. 네. 네. 뒷면의 파도도 아주 일렁이고 참 네. 좋습니다. 그러게요. 이 네네. 표지부터 내용까지 아주 실하게 담겨 있는 김용주 제4집 제4시집 태양의 전설 오늘 감상해 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